그리고 이건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? 하여튼,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의 일부이긴 한데,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지배자, 내가 주는 사람이야. 내가 주야.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,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. 원래 그러니까. 그래서, 거기서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는 게 생겨나죠. 상대 입장보다는 행정을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.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수요자가 안 돼 보면 그 마음을 잘 몰라요. 근데 행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러면 진짜 칭찬받습니다. 근데 안 돼요, 잘. 귀찮거든. 일단. 시간도 많이 걸리고.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. 그리고 이제 대접받는 자리, 권력이 있으면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.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대접받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자꾸 고개가 올라가고 허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. 악수할 때도 앞으로 가기보단 뒤로 넘어가는. 이상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악수할 때는 꼭 뒤로 넘어가.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. 특히 일당 독재 지역에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. 근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죠. 근데 이 수요자,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뢰 관계 있지 않습니까? 낮은.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서러워요. 섭섭하고 억울하고. 친구들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. 그건 나보다도 더 출세한 사람들을 볼 때 느낌 또는 내가 더 출세했을 때 느낌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난 평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왜 상대가 저렇게 느끼지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왜 그런지도 이제는 알겠죠. 여러분도 뭐 먹을 만큼 나이 드셨으니까. 이유는 그렇죠. 똑같이 행동을 하면 내가 평소엔 같은 평지에 서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한 계단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각도로 인사를 하면 상대는 고개가 빳빳하네, 고개 안 숙이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계단 올라간 만큼 한 계단 더 숙여줘야 비로소 균형이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잘 안 돼요. 그거 잘 노력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지만 잘 느낌이 안 오죠. 근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국가로부터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. 그거 원래 당연한 건데 내가 또 세금 내고 내가 아무리 직장이 없어도 내가 사이다 사몽제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공동체로 다 똑같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가로부터 내가 힘들어 지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? 그거 헌법이 써놓은 권리죠. 그런데 세상이 하도 지원받는 건 무슨 범죄처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도덕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원받는 게 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뻘겋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? 이걸 낙인이라고 그러죠. 그런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내 편의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 혼나니까 문제 생기니까 표시를 막 하죠. 제가 급식 학교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.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. 그거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그래?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줬죠.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.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. 너무 좋아요.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는. 우리는 생각 안 하죠. 뭐 급식카드인데 누가 너 지원받아서 밥 사먹는 누가 뭐라 그러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입죠. 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모든 행정은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. 우리는 뭔가를 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. 공급자의 입장. 그런데 이 공급을
실제로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우리의 것을 준다고 착각에 빠질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생각을 진짜 완벽하게 버려야 됩니다.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죠. 그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일종의 강의라기보다는 지시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. 뭐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공직자가 하기에 따라서 세상이 정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공직자들이 나라가 흥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 지휘자가 할 일이잖아요. 그죠?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죠. 채찍도 당근도 가지고 있죠. 근데 가능하면 당근을 많이 써서 스스로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어.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느 시대의 훌륭한 공직자 그룹의 일원이었어. 라고 평가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부심 느끼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만들어야죠. 근데 여기에 큰 장애가 하나 있어요.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자꾸 해요. 일 안 하면 감사당할 일이 없어요. 안전하게 가야죠.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원래부터 있던 공직사회 문제입니다. 복지부도. 뭐 월급 주고 때 되면 웬만하면 승진하고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일종의 뭐 카르텔이라고 그럴까. 적당히 하기.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자식이 저거 잘난 척 하려고 저거 괜히 저런다 그러고. 근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 가지 우리가 연구를 해냈잖아요. 적극 행정 면책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잘하려다 그런 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.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.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됐어요. 좀 미쳤나지고. 나중에 수사받으면 어떡하려고. 나중에 감사받으면 어떡하려고. 지금 공직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죠.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건 바보를 넘어서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직자들이 할 일은 정말 산처럼 많아서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뭐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아주 특수한 직역인데 열심히 하면 세상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럼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죠.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 열심히 하는 100명 중에 혹시 한 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았을까? 그 한 명을 잡는다고 100명을 때려놨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. 아무도 안 믿어요. 지금 그 얘기해도 네가 권력을 잃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?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. 물론 이거의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이 있습니다. 정치가 사라졌죠. 전쟁만 하죠.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진짜로 바뀌면 편이 쫙 깔려가지고 잘해도 적, 못해도 내 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고 그러고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게 누군가 의도에 의해서 만들었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든 간에 지금은 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편이 너무 강력해요. 근데 그 속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조차도 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정치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래서 내가 나중에 책임질 일을 내가 왜 하냐. 안전하게 살자.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? 이걸 고쳐야 되겠다.
어떻게든지. 쉽지 않겠죠. 일단 정치를 정상화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하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.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일단은 두 가지라고 봐요.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. 뭐 돈을 받아 먹었다든지 뭐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을 해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툭하면 직권남용이래. 내가 이 부하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혹시 직권남용인가?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? 여러분 걱정되시죠?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?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. 그건 아닐 것 같고 너무 심각하죠.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죠. 증거를 남긴다. 난 시켜서 했다라고 언젠가 변명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시켰다는 증거를 남기죠.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전화로 하면 녹음해놓고 아니면 비망록, 요새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는데 아닌 척 지금 표정을 자칫 내가 반응을 보이면 내가 한 사람 되니까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어려우시죠? 네. 이게 이렇게 해야 뭔 행정을 하겠어요.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세요. 권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, 내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, 이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는데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? 그냥 내가 느낄 때 부하가 안 하고 싶었는데 했어 라고 하면 남용이요. 나는 흔쾌히 하고 싶은데 시켜서 했습니다. 무죄예요.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그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? 불안해서.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내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. 제가 한번 미리 얘기한 건데 정책감사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악용되기 시작했잖아요. 악용.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정책이 예를 들면 아주 막 큰 효과를 냈는데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? 너 배임죄야. 또는 실패를 했다. 너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손실 입혔어?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어떻게 알아요? 나름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고 그게 재량권이잖아요. 행정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?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.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여지를 줘야 되지 아니면 딱 정해놓고 법원 판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거기 사회가 움직여지겠습니까? 그래서 원래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재량권 안에서 정말 아주 명백히 증명되는 고의로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달랐어요. 아니 상황이 바뀌었어요.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들 그거를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한다 그러고 직무감찰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해서 고발해서 재판받으러 다니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이 정책감사도 아예 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면 이거 억지로 친 거죠? 아까 안 쳤다 눈치 보이니까 이번에 야 이건 박수 치라는 뜻이구나 사인을. 훌륭한 아까 박수 먼저 쳐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십니다. 어쨌든 이렇게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.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주시고요.